네, 닥터플러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김소연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안면홍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안면홍조는 더욱 심해지는데요.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오래 지속되어 붉은 얼굴 때문에 민망해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면홍조는 질환 자체가 주는 불편함보다 붉은 얼굴로 인한 오해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세한 치료와 예방법을 배워가셔서 안면홍조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 안면홍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미스 홍당무란 영화에서 공효진 씨가 안면홍조증이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난 캐릭터를 이렇게 연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안면홍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안면홍조가 어떤 건지부터 자세하게 정의 내려볼까요? 네, 안면홍조는 온도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것으로 그 붉어짐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피부에 있는 혈관은 자율신경 조절로 인해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하면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아 혈관이 늘어나고 늘어난 혈관을 통해서 더운 혈액이 피부에 과도하게 몰리게 되므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어집니다. 결국 안면홍조는 안면 피부 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발생하는 만성 혈관 질환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얼굴에 홍조, 그러니까 빨개지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안면 부위는 우리 인체 다른 피부 조직에 비해서 혈관 분포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피부가 얇고 혈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심리적, 외부적인 자극에도 혈관이 쉽게 이완되어 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에 나타나는 게 주 증상이긴 하겠지만 혹시 다른 부위에도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까지 열감이 오르면서 같이 붉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안면홍조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면홍조 대체 왜 발생하죠? 일단 여러 가지 요인, 즉 타고난 체질과 체질에 맞지 않는 생활,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면홍조는 피부에 관련된 질환이지만 한의학적 관점으로 볼 때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체질적인 문제와 내부 장기의 부조화 등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안면홍조를 유발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거나 여드름 등 알러지성 피부 질환을 겪었던 분들은 피부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어 안면홍조가 생길 수 있고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약물을 오랜 동안 얼굴에 바르게 되면 안면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 밑에 혈관이 늘어나게 된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또 폐경기 여성들의 주된 증상이 또 안면홍조거든요. 네. 폐경기 여성의 80%가 안면홍조를 호소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발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홍조증과 함께 화끈거리는 얼굴의 발열감으로 밤에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혈관이 잘 늘어나는 분, 감정 변화가 심한 사춘기 소녀들에게도 안면홍조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런 감정 변화는 자율신경을 자극시켜서 피부 혈관을 늘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적인 원인도 있고 감정적인 원인도 있네요. 복합적으로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술을 마실 때 유난히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도 안면홍조로 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선천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데요. 안면홍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간의 해독 능력과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술의 해독 능력이 뛰어나서 혈색이 잘 도는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 반대라고 합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피부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유난히 피부가 하얗고 얇은 분들이 더 증상이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은 피부에 진피층이 존재하는데 진피층이 얇은
진피층 위에 있는 표피층이 얇은 분들은 혈관이 확장되면 그대로 홍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면홍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안면홍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드름 등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랑 피부 질환이 없는 경우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피부 질환에 의한 2차적인 안면홍조증인데요. 피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염증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피부가 붉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토피가 얼굴에 있는 경우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그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짐이 있는데요. 자율신경장애로 인한 안면홍조와의 차이점은 피부 질환에 의한 홍조이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피부가 붉어짐이 있고 소양감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질환이 없는 단순한 안면 홍조증인데요. 네네. 자율신경 장애로 인해서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면 홍조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혈관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으므로 온도나 감정 등의 변화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 수축됩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 원인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원인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네. 오래 지속되다 보면 다른 원인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이 먼저 발생했고 또 중요한지 판단 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면홍조 하면 여드름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드름으로 인해서 안면홍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안면홍조가 생기고 난 후에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드름과 안면홍조는 자주 동반되는 질환인데요. 네. 모세혈관과 피지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지샘이 왕성하게 활동하면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인해 안면홍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드름 환자 중에서 홍조 증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매우 예민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얼굴에 붉은 기운이 많이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로 피부가 잘 뒤집어지는 현상을 겪는데요. 네. 이 환자들의 경우 치료 역시 일반 여드름 환자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치료를 잘 따라주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준다면 치료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그럼 그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여드름 치료를 먼저 하고 안면홍조를 치료할까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할까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여드름 치료를 선행한 후에 홍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여드름의 원인인 상체에 열이 몰리는 증상을 치료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홍조가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또 여드름 자국들이 몰려 있어서 홍조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 자국 치료를 하면 혈관이 손상된 것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피부톤이 균일해지므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도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치료를 받으면 안면홍조 증상도 한결 나아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상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안면홍조는 피부의 붉어짐만이 증상일지 아니면 혹시 다른 증상도 동반되기도 할까요? 네, 다른 증상도 나타납니다. 네. 얼굴에 강한 화끈거림이나 가슴 두근거림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홍조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목, 가슴 등 아래 방향으로 퍼지게 되어 있고요. 차갑고 끈적끈적한 땀, 머리의 압박감 등 불쾌한 느낌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럼 안면홍조가 좀 심해지면 공황장애 같은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어요? 직접적으로 안면홍조가 공황장애를 일으킨다기보다는 네. 공황장애 환자나 안면홍조 환자들 모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공황장애 환자의 증상이 훨씬 더 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다른 피부 질환과의 연관성은 어떨지 궁금한데 피부 질환으로 인해 안면홍조가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혹시 안면홍조로 인해서 다른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안면홍조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서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안면홍조가 심한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서 거미줄처럼 볼이나 이마, 턱, 코와 같은 부위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나타나면 안면홍조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안면부에 과도한 열감이 몰리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짐으로써 코와 코 주변의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나타나는 이른바 딸기코, 주사비라고 말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여드름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수족냉증, 소화불량, 불면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신경과민이나 불안, 우울증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 참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도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면홍조는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빈도가 작고 홍조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져 태도가 위축되는 등 정신적인 문제로 연관되기도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 증상 정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인기피증이나 심리적인 위축 등이 이어진다면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심해져서 소양감이나 피지 분비량 증가 등의 증상이 유발된다면 2차적인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꼭 정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한의학에서의 치료의 기본은 한약 치료입니다. 개인의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서 약재를 정성껏 다려 인체에 부족한 기혈을 보충해주고 저하된 면역력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안면홍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환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쌓여있는 독소와 열기, 염증 등을 배출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피부의 재생력과 순환력을 높여주는 한약재를 추출한 약액을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경락과 경혈에 주입하고 빠른 치료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약액을 주입하는 치료가 동반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약침이 레이저 치료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 뭘까요? 약침은 순수한 한약재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내성이나 습관성, 중독성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약침과 함께 침치료도 하는데요. 기혈이 운행하는 통로를 경락과 경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침치료는 피부에 쌓인 독소와 염증을 배출하고 피부 재생을 유도해주는 부작용이 적은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면홍조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침 치료에 의해서 또 어떤 한방 치료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체되어 순환장애를 발생하는 혈액들, 또 그 노폐물을 어혈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사열 치료를 통해서 홍조 부위에 어혈을 배출시키고 염증과 독소를 배출시켜서 정상적인 피부 세포의 재생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화학 자극이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방 스킨케어 치료도 있고요. 안면홍조는 피부가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의 호흡 기능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상승시켜 치료와 예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 방부제, 색소 및 인공 향료가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외용제를 이용한 치료도 행해집니다. 역시나 치료법 아주 다양합니다. 자, 안면홍조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혹시 걸릴까봐 걱정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방 방법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안면홍조의 예방 및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기 때문인데요. 또 식습관 개선 또한 필요한데요.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술도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시고요. 겨울철 바깥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 때는 미리 손으로 볼을 가볍게 비벼서 얼굴 피부 온도를 높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외선에 의한 탄력 섬유 파괴를 피해야 하고 꾸준히 여드름 치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뜨거운 곳에 가면 혈관 확장이 심하기 때문에 뜨거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자주 가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도 장기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스테로이드 연고는 단기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오래 쓸 경우에 피부를 얇게 만들어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쭉 들어보니까 다른 피부 질환에도 다 좋은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수칙들이니까 꼭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미스 홍당무로서 스트레스 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플러스 오늘 안면 홍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